오늘은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월 6일 오전 6시에 한국 12월 외환 보유고가 발표됐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사태 이후 지속되는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4천억 달러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는데 기사에서는 1480원대 급등에도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사수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12월 말 외환 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대비 약 2억 달러가 늘었다고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보면 계엄령이 아무 여파가 없었구나, 그리고 고환율이라도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깨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무역 수지 영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기사는 제가 여러 기사들 중에 제대로 된 기사를 찾아서 가져온 거고요. 무역 수지 한번 보실게요. 렛츠고! 1월 1일 새해에 발표되었던 한국 12월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다행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25년도는 내수 경기와 더불어 수출마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환율 상승 요인이 외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만약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내수 물가 당연히 오르고요. 제조업 생산 비용 증가로 제조업 생산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도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 시장 점유율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도 서서히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무역 수지도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 관세 부과, 국내 정치 리스크 장기화, 환율 급등, 금리 인하, 그리고 일본은 금리 인상, 각종 걱정거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보면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확대로 외환 보유고 고갈을 막는 역할을 했다. 실제 장부 과액으로 표시된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 증권은 11월보다 57억 달러 정도 줄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달러 유입과 외환 스와프 증액 등의 조치가 외환 보유고 고갈 방어에 도움을 줬다는 풀이도 나온다. 일반인들이 내용을 보기에는 약간 어렵게 써놨는데요. 하지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2억 달러가 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웠는데요. 한미 금리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계엄령으로 환율도 급등하고 정치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이런데도 외환 보유고가 2억 달러가 늘었다. 무역수지 흑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설명 자료를 한번 보시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화 예수금이 증가했다. 좋은 말을 써놨고요. 여기 보시면 예치금이 6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57억 달러가 줄었는데 오히려 예치금이 60억 달러가 늘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금으로 돈을 맡겨뒀다는 겁니다. 얼마를 맡겼냐? 57억 달러를 거의 맡겼다는 거고요. 즉 2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했지만 외환보유고 57억 달러가 녹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가 녹았다는 거고요. 이건 장부의 숫자놀이에 불과합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부 다 기득권들 편이고 본인들 임기에만 안 터지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고요. 본인들 배만 불리고 본인들만 현 정권에서 욕 안 먹고 잘 퇴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들, 외환 보유고 그리고 국민연금 지속적으로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긍정적인 것은 한국이 세계 국제지수에 편입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편입으로 인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국채 수요 기반으로 확충되면서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편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요소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정치 리스크는 완화되겠죠.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고 세계 국제지수에 편입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정치 리스크 돌아가는 꼴을 보니 헌법재판소 최대 기한 180일, 6개월까지 버티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씨가 또 버티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한 악재입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을 증가시킬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의 CPI 지수인데요. CPI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금리 인상 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예상되지 않나요? 1월과 3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1월이든 3월이든 금리 인상을 하겠죠. 결국 언제 하는지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결국 엔캐리 청산 공포로 작년 8월 5일 같은 패닉셀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은 시장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얼마인지 추산도 안 되는데 약 20조 달러, 2경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엔캐리 청산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금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증시가 폭락하게 되고 원화 가치는 더욱더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리고 패권국인 미국이 올해 고금리 장기화를 암시했습니다. 이미 패드워치에서는 1월, 3월, 5월 다 동결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미 전도표상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를 총 2번 정도로 예상을 했고, 지금 중립금리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중립금리를 3.75%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3% 후반대인데 한국은 2% 금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게 되면 환율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안화 약세를 하면 중국 기업들의 수출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로 인해서 미중 무역 갈등 간의 관세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환율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결국 위안화 약세가 되면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고 원화 가치도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관세에 대해서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했었습니다. 2015년에 나온 기사고요. 중국이 이틀 연속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내렸다. 그때 어떻게 됐느냐? 전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부근에 있다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1200원 이상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이게 미중 무역 갈등에서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후폭풍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인데요. 한국은 기준금리를 또 추가 인하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작년에도 2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됐는데 경제 위하는 척, 서민 위하는 척 하더니 이제는 정치 불확실성, 내수경제 살리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린다고 합니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 본인들 은퇴 이후에 잘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폭락을 막겠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이미 많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은 떠받들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고 대출금리 내린다고 영끌족들 기뻐하는데요. 그건 정말 경제를 1도 모르는 소리고요. 그거는 환율이 적정 수준일 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환율이 1,500원을 바라보고 있고 그 이상을 가게 되면 오히려 시장 금리는 오릅니다. 금리 오르는 이유는 위에 링크를 한번 보시고요. 정말 외환 보유고가 걱정이 됩니다. 4천억 달러가 깨지면 환투기도 기승을 부릴 수 있는데요. 대내외적으로 빠르게 안정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Why?